1. 세기의 예언. 1. 한국 리더. 3. 마법의 마법이 나타난다. 안녕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선한 영향력이 세계로까지 미칠 수 있는 위대하고 영광된 나라로 거듭나길, 예언가들이 예언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미래에도 한국이 지금처럼 꾸준히 발전하며 유지되려면 우리 한민족과 정식 귀화인만 있을 경우에나 가능하다. 지금 같이 꾸준히 불법 체류자와 난민, 이슬람 유학생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경제성장이고 뭐고 문화마저 존속하기 어려우며 나라 자체가 혼란에 휩싸여 위태로워진다.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이 질문에 대답을 시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 어떠한 힌트 없이 2022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맞춘 미국의 예언가가 충격적인 새로운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2040년 MIT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전망을 살펴보면 2045년에 이르러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대국으로 거듭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내용의 예언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65년 영국의 수학자이자 통계학자인 어린 존 굿은 미래에 지능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며 초지능형 기계 울트라 인텔리전 머신의 존재를 암시했죠.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을 훨씬 능가할 수 있는 기계의 등장. 그의 예측에 따르면 만약 기계가 초지능을 가지게 될 경우 압도적인 계산 능력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죠. 그러나 그의 예측과는 달리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도 기계가 인간 사회의 미래를 예측할 정도로 발전하진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과학자들은 불가능한 꿈이라고 얘기하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기계와 달리 인간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예언가들은 미래에서 온 것처럼 정확하게 미래의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라운 정확성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딘 군츠라는 인물입니다. 소설가로도 활동하는 그는 1981년 어둠의 눈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가 출간한 소설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지구상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을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바이러스가 퍼진 장소를 중국 우한이라고 명시하며 우한-400이라는 인공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소설에서 예측한 일들은 현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가 어둠의 눈을 썼을 때 독자들 가운데서 우한이라는 장소를 모르는 이들도 많았고 거기서 바이러스 연구가 진행되는 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가 예측한 미래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었던 것인데요. 바이러스의 성격에 대해서도 인간만을 공격한다는 부분과 주요 장기 기능이 정지된다는 특징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흡사했습니다. 스토리 플롯에도 이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등장했죠. 그는 소설 작업 때 철저한 자료,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엄밀한 논리 전개를 통해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글을 쓴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예측이 성공하면서 그가 향후 내놓을 소설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 그가 새로운 소설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둠의 눈과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책 안에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 일부 지역, 정확히는 동북 삼성 지역과 연해주에 이르는 영역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묘사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204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의 책에는 통일한국의 지도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예측을 보여준 딘 킨츠의 미래상에 많은 이들이 회의를 드러내며 북한과 통일한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중국 지역까지 정복한다는 점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딘 킨츠만이 아니라 여러 예언가들은 미래 한국에 대해 지금보다도 더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 전망했었습니다. 미래학자들 역시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뒤를 잇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죠. 구글이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선정한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은 미래 사회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과거 IBM 엔지니어로 재직하면서 270여 차례 이상 디자인과 기술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혁혁한 성과를 올린 인물로 미래 예측에 대해 전문가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것을 예측하며 한반도는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룰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 대륙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죠. 미국 정치계의 꾸루로 유명한 지정학 전문가이자 인구통계학자 피터 자이한도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세계는 예전의 세계가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한국인에 대한 언급을 남겼는데요. 한국인들은 난관을 극복할 근성이 있다고 평가한 그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경제 이론과 지정학을 모두 거스른다고 바라봤는데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 가운데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해 일본을 추월하고 중국까지 압도하는 힘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고 평가했죠.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이며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가 세계 패권을 잡을 날이 올 것이라 예측한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 역시 한국의 다이나믹한 성장을 주목, 긍정경제 포지티브 이코노미를 주장한 그는 한국은 자신이 설명한 긍정경제의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을 추월할 만한 가능성을 가진 국가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동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미 블룸버그를 비롯 해외 외신이 귀를 기울이는 미래 전문가 제이슨 생퍼 회장 역시 한국을 주목했었는데요. 현재 탈중국 흐름을 예측한 그는 중국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며 미래 사회의 길을 한국이 잡을 것이라고 바라보며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고승이자 여러 예언의 정확성으로 화제를 불러 모았던 타너 스님 역시 늘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말하며 국제적인 권능의 지도자의 출현을 암시했는데요. 그는 한국이 조만간 통일을 할 것이며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은 유례 없이 부강한 시기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미래에 있을 지각 변동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대규모 지각 변동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평화를 되찾을 것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의 예언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만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한국의 영토 가운데 만주 지역이 한국 손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해외의 예언자들도 한국에 대한 비전이 보인다며 한국의 부강한 미래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병자를 고치고 미래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으로 유명한 신디 제이콤 선교사는 하느님으로부터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그녀는 하느님의 계시를 듣고 한국의 진면모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하느님께서 한국인을 하느님이 특별히 쓸 것이며 한국의 영광스러운 나날이 이어질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강력한 바람을 보았다고 얘기하며 한반도 넘어 중국까지 기운이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무너진 이후 한국이 북한과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통일 한국은 중국까지 진출해 그 강역을 넓힐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열강 중 가장 특별한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죠. 조선시대 정감록에서도 한국의 미래를 예언하며 한국이 지금보다도 더 큰 나라가 될 것을 암시했죠. 미래학자들을 비롯해 예언가들 모두 한국이 지금보다도 더 큰 나라가 될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만 따져보면 세계 10위권에 들었으며 군사력은 세계 6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선진국이라 평가받던 이탈리아보다 더 강력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으며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반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던 중국은 코로나로 인해 주요 도시가 봉쇄되면서 여전히 바이러스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공성장을 거듭했던 과거와 달리 성장세도 뚜렷하게 둔화되었죠. 게다가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 기술의 기술력도 부족한 것이 드러나
중국 각지에서는 중앙정부의 성장세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통제를 하는 중국의 정책에도 불만을 품은 이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을 비롯해 만주 지역에서는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는 중국 대신 성장하는 한국에게 붙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실책을 거듭하고 있죠. 예언가들이 얘기한 한국의 미래가 몇 년 안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와이대 명예교수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는 코로나 이후 한국의 성장 속도에 감탄하며 대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의 4가지 미래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국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한국의 기세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강하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조차도 한국의 통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래의 한국이 중국 일부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2040년 MIT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전망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땅이 물속으로 가라앉는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통째로 물에 잠기고 중국 대륙 역시 대부분이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은 해수면 상승에도 멀평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부유도시 덕분에 지금과 같은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1968년 전 세계 석학들과 기업가, 정치인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그 당시 가장 정교한 미래 예측 모델을 만들었죠.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 연구진들은 이 모델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월드3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향후 인류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던 연구자들은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현재와 같은 추세로 자원 소모와 기술 개발이 이어진다면 100년 안에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결론은 성장의 한계 더 리미츠 투 그로스라는 책으로 발간되어 세상에 알려졌죠. 2040년에 이르면 인류 대부분은 멸망하고 이 시기에 발생한 기후 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육지는 물에 잠길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를 본 뉴욕타임스는 임의적 자료 조작에 의한 임의적 추측이라며 월드3 시뮬레이션 결과를 불신했습니다. 당시 혁신적이라 평가받았던 시뮬레이션 결과를 권위 있는 언론인 뉴욕타임스가 부인하자 사람들 역시 빠르게 관심이 식었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던 시기였기에 월드3이 예측한 결과값은 향후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 여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래는 매우 희망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호주 멜버른대 연구자인 그레엄 터너는 폐기되었던 월드3 시뮬레이션을 다시 검증해보는 실험을 시도합니다. 최신 자료를 집어넣고 변수 역시 최신 자료에 맞게 조정을 했죠. 결과는 놀랍게도 과거의 예측 그대로였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결론이 틀린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2040년의 미래 멸망 시나리오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비슷한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죠. 최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0년에 들어서 50년 전의 2040년 몰락 예측은 지금도 유효할까? 1972년 성장의 한계 모델에 최신 데이터 넣었더니 2030년 성장 멈추고 2040년 급격한 쇠퇴 시작. 지구는 심각한 변곡점에 돌입할 것이고 2040년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었죠. 과거 인류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기술 변화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기후 변화를 바꿀 만큼의 혁신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멸망 스케줄은 변하지 않은 것이죠. 지난 7월 중국 호난성 일대의 집중호우 역시 기후 변화에 의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황하를 따라 500만 명이 사는 정저우 지역에는 1시간 만에 20cm 가까운 비가 내렸죠. 걸목으로 인해 중국에는 물을 저장할 숲이 충분치 않은 상황. 비가 오면 그대로 홍수가 발생하는 구조이기에 비가 자주 오는 열대기후로 밭절 경우 중국은 매년마다 홍수를 겪게 됩니다. 일본 역시 해수면 상승에 안심할 수 없는 곳인데요. 섬나라인 일본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전 도시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아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일본 곳곳에서 침수 현상에 대한 위기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일본에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나가사키와 사가현에는 경계 레벨 5단계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가 떨어졌죠. 작년에도 일본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마을 하나가 잠겼습니다. 시간당 100mm 미친 폭우로 20분 만에 물바다 된 일본 마을 근황. 구마모토 현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강물이 범람하자 마을 하나가 20분 만에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영상이 포착되었습니다. 규슈 전반에 폭우가 쏟아졌고 사망자 49명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한국의 지리적인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전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이고 높은 산등성이가 곳곳에 있는 한국은 설사 수면이 상승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국토가 수면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저지대 몇몇 도시 빼고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산악지형이 한국의 생명줄이 되는 상황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기는 육지, 해법은 부유도시, 물에 뜨는 일명 부유도시, 저지대 침수 해결법으로 급부상 해수면보다 낮은 국토 네덜란드, 부유도시 농장 등 대안책 부산시, UN 해비타트와 해상도시 건설 협력 적극 추진. 게다가 한국은 침수되는 미래를 막고자 부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UN 해비타트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로 부유식 해상도시 시범 모델 오션익스 시티의 대상지로 부산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오션익스 시티는 최대 1만 명이 살 수 있는 해상도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500평 크기의 육각형 인공섬이 기본 단위로 인공섬 6개를 결합하면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도시가 만들어지죠. 여기에 해양 플랜트까지 결합한 인공도시를 오션익스 시티라 부릅니다. 태양광 발전은 물론이고 식량 재배와 같은 인공 해상 플랫폼을 덧대 어떠한 외부의 자원 보급도 필요 없이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면서 향후 예견되는 수면 상승을 막아낼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해비타트가 도시건설 금액을 전부 부담하는 구조이며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협약을 통해 실제 살 수 있는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계획이 좌초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해상도시를 10년 안에 볼 수 있게 되죠. 한국은 미래의 재앙이 찾아와도 여유롭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인들이 앞으로 한국에게 매달릴 것이 분명한 상태. 향후 한국의 심기를 거스르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과연 이들 국가는 2040년이 되는 시점에도 자존심을 부리며 한국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한국이 미래에도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기를 바라며 해수면 상승의 위기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향후 한국의 미래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유엔에서 최초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예언가들의 예측처럼 한국이 북한을 통일하고 동북 삼성과 연해주까지 손에 넣어 최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권력욕에 꼰대 정치만 해서 힘들었는데도 이 정도로 발전한 대한민국을 만든 저력이 있으니 젊은 세대에서 인간을 생각하는 새로운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거라는 예언이 현실이 되어 한국을 넘어 지구를 이끌어 나가는 인물이 나올 거라 기대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